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게 바로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입니다. 이 같은 형태의 시설물이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유사사고 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이 시설물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형 로컬라이저가 전국 13개 공항 가운데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 경주공항 등 3곳에도 설치돼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광주공항과 여수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양 끝 지점에 설치돼 있는데 이 중 한 곳씩에 무안공항과 비슷한 콘크리트 둔덕이 로컬라이저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각각 70cm, 4m 높이입니다. 만일의 사고로 항공기와 충돌하면 쉽게 부서지지 않아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항행안전시설을 광주 전남의 모든 공항이 보유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계 공항에서도 무안, 광주, 여수공항처럼 둔덕 형태는 아니지만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가 지면 위로 돌출된 형태의 로컬라이저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시설물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단단한 구조물은 제거하고 지하 매립 형태의 새로운 로컬라이저 시설을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성역 없는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부를 포함해 모든 참사 이해관계자들에게 규정 위반, 관리 소홀 등의 여부를 물을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지금 원인 중에 이제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로컬라이저하고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 조립 충돌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관할하는 항공청에서 과연 예방 조치로 제대로 한 게 있었는지. 정치권은 또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대표와 희생자 유가족 대표를 진술인 자격으로 불러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참사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의 블랙박스에 마지막 4분의 음성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블랙박스에 전력을 공급해줄 보조장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선 사고 여객기와 동일한 기종 100여 대 중 절반 이상이 이런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밝힐 핵심 증거였던 블랙박스. 기장이 메이데이를 외친 뒤 둔덕에 충돌하기까지 4분 동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의문을 밝혀줄 음성이 남아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관제기관과 조종사 간의 어떤 그 교신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제가 분석을 하고 또 이제 검토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고 여객기에서 수거한 비행자료 기록장치,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 모두에서 마지막 자료 저장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쪽 엔진이 모두 손상돼 전력 공급이 끊기면 블랙박스도 작동이 중단되는데 비상 상황을 대비해 장착해야 하는 보조 배터리가 사고기엔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이 보조 배터리는 2018년 1월 이후로 만들어진 여객기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사가 난 여객기는 제도 시행 9년 전에 생산돼 이 규정을 소급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사고가 난 여객기와 동일한 기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01대 중 절반 이상이 보조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은 채 운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유 대수가 제일 많은 제주항공과 TA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항공사와 국토부가 한 번 정도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자료가 보존되도록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비용이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리스 회사에 계약을 하는데 이 비행기는 중고입니다. 그러면은 그 옵션으로 하시겠습니까? 물어는 보겠죠. 비행기를 돈을 빌려본 거기 때문에 옵션인데 굳이 돈을 더 주면서
이유는 없겠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원인 규명이 핵심인 만큼 안전은 더 이상 비용과 타협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색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주 중으로 추가 발견이 없는 한 수색 종료를 선언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군경과 소방당국은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현장에 수색견이 투입돼 갈대밭 구석구석을 뒤집니다. 군경과 소방대원들은 예초기로 풀을 베고 갈고리로 걷어내 안쪽까지 샅샅이 들여다봅니다. 유족 요청에 따라 지난주 목요일부터 수색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150m에서 250m로 100m가량 넓힌 겁니다. 잔해물에 대한 튀는 범위를 검측을 해본 바 100m 범위 내에 있었는데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150까지 범위를 설정을 하고 집중 수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항 담벼락 밖에 있는 갈대밭을 포함해 도로가에 있는 민가까지 수색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현재 군경과 소방대원 200명가량 수색견 10마리가 동원돼 있습니다. 수색은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3일 동안 수색을 해서 하나의 시편이라도 발견되지 않으면 유족에서 수색 종료를 선언할 겁니다. 현재까지 유류품 400여 점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유족들은 당분간 무안공항 보관소에서 남은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오는 18일 열릴 합동 추모제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추모제가 끝나면 2차 총회를 열고 49제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과 같은 불법 계엄 그리고 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시했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위 규정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같이 자의적인 판단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반란이나 내란 등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내란죄나 외환죄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게 되겠죠. 그 합법을 가장한 공무집행 방해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계엄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에는 계엄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치권은 또 내란 우두머리와 가담자 등을 철저하게 처벌하는 게 제2의 불법 계엄을 막는 방법이라며 사면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내란의 수괴라든가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범죄를 한 경우에는 특별 사면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는.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은 탄핵 심판 심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헌재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갈등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부끄럽고 비겁하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의 국정 불안을 없애기 위해 체포영장을 즉시 집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 현행범 체포까지 준비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경찰. 연일 이어지는 뉴스 특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창피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이런 일로 계속 연관되고 좀 빨리 끝내고 좀 좋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겠다 그렇게 했던 분이 저 정도로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 체포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검찰총장 출신으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윤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계속 법 갖고 그러지가 법꾸라지 그렇게 말 나오잖아요. 저희 같은 서민들은
솔직히 그러잖아요. 벌금 조금만 안 내도 벌벌벌 얼른 내야 되지. 조금 뭐 하면은 뭐 하지. 다 그러는데 잡혀갈까 봐 그러는데 저렇게 큰 죄를 지어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호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경호처도 더 이상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대통령으로서 지위가 있을 때 그 지키라는 거지 우리 법에서 심판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법 집행까지 저지하면서 지키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인들도 스스로 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도 그것이 타당치 않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시민인데 뭐 그 자리 떠나면 다 국민이나 똑같지 뭐 그러나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연일 커지는 물리적 충돌 우려에 지역사회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캠핑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추운 날씨에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틀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보성의 한 캠핑장. 승합차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구급대원들이 차 안에 있던 시민을 구조합니다. 차량에서 캠핑을 하던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서 가스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겁니다. 기운이 없고 운동 반응이 좀 약한 상태고 반원수 상태이신 거죠. 병원으로 옮겨진 부부는 의식을 되찾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2개가 있었지만 모두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년 전에 해놓은 건데 파티를 하는데 작동이 안 됐다고. 가스나 기름을 연료로 태울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치명적입니다. 냄새와 색깔이 없어 알아차리기 어려운 데다 고농도에 노출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 5일 대전에서도 50대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가스 난방기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헤모글로빈의 붙는 속도가 산소보다 약 200배, 180배에서 200배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산소를 공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산화탄소가 먼저 헤모글로빈에 부착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질식사와 사망사고에 이르게 됩니다. 캠핑을 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난방기 사용을 피하고 꼭 사용할 경우 환기를 잘할 것을 권합니다. 또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수시로 배터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년 3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찾는 광주 승천보 캠핑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는데요.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챙기고 경보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늘 국회를 찾아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특위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보고 등을 종합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과 광주시 의견을 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강 시장은 유가족 등을 위한 치유공간, 가칭 1229 마음센터를 광주에 조성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전도민 마스크 착용 동참 캠페인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적으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이 유행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30일까지 전도민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감염병 취약시설 등을 방문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고열과 인후통 등 신체 이상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기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설 연휴 기간까지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정상기업 이정호 대표이사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